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세요. 미주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먹고 살려면 많이 벌어야 되지만 또 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 다만 몇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런 걸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달이 내는 돈이 무섭지 않습니까? 태마님 그거 느끼시죠? 아유, 그럼요. 목돈 들어가는 거는 크게 생각하고 한 달에 5불만 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쓰는 부담이 것 안 가는 같지만 것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 부담돼요. 예. 그래서 모기지 같은 거 할 때도 한 달에 뭐 20불 더 해가지고 뭐 더 좋은 집 사지 뭐 아니면 뭐 더 좋은 차 사지 이러지만 다달이 내는 게 무서워요. 정말. 그게 특히 장기간이 될 때는. 우리 통신비 같은 거 다달이 들어가는 돈들 이것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뭐 TV 수신료 뭐 이렇게 통신비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거 보고. 네. 예. 그래서 조금 저소득층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부가 이 통신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빨리. 자, 이름은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입니다. 통신을 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는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전화나 SNS나 이거 없어가지고 사람들하고 통신을 못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권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연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 소통의 권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뭐 옛날 오바마 케어를 Affordable Care Act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기간 중에 이 통신비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 EBB 프로그램이 있어요. Eligible 브로드밴드 인터넷 통신을 지원해주는 EBB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12월 31일 끝나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론 통신 지원비가 약간 줄어들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요거를 알아두시면 해당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뭐 한인분들이 주변에 보면 다 잘 살고 뭐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조용한 골목 뒤에서 이 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런 분들은 겉으로 얘기를 못하죠. 그렇지만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연방 그 빈곤선이라고 해마다 그 지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막 얘기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한 3만 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방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이에요. 빈곤선. 근데 그 빈곤선의 2배,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 한 6만 불을 번다. 연수입. 이런 분들까지 이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ACP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디케이드라든가 각종 그 스냅 있죠. 옛날에 푸스탬프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스냅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급식을 무료로 받거나 할인받는 가정들 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은 이게 가능해요. 이거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원하면은 월 인터넷 비용 30불까지 정부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월 80불씩 낸다. 그러면 이거 지원해가지고 어프로브를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60불씩만 내면 돼요. 정부가 30불 대주고. 그 다음에 이런 통신 기기를 살 때 랩탑이나 데스크탑이나 태블릿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수업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살 때도 1회에 한해서 최대 100불까지 지원을 해줘요. 오. 예,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나게 큰
뭐 지원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오, 좀 힘드신 분들 네. 있으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이라는 뭐 거를 구글에서 찾아서 요 FCC 웹사이트 들어가면 지원하는 이 란이 나옵니다. 이 연결 고리를 클릭해서 거기에다 인적사항 집어넣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 같은 걸 나오면 동네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버라이전이나 뭐 AT&T나 무슨 뭐 부스트 모빌이나 뭐 T모빌이나 타임워너 케이블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스펙트럼으로 바뀌었죠.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서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통신비 거기에서도 그 코드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맞네, 승인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판명되면 그 싼 가격으로 그 기기도 살 수 있고 한 번, 그다음에 월 통신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금씩만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당되시는 분은 당연히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본인은 뭐 빈곤선보다는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이웃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 가정에 한 번만 돼요. 뭐 4인 가족이 있는데 뭐 큰아들이 이거 타먹고 뭐 막내아들이 한 번 더 타먹어서 그럼 30불, 30불, 60불 받나? 디스카운트를 뭐 그건 아니고 한 가정당 한 번만 받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요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는데 우리 김영 교수님이나 태바님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뭐 방송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법은 없죠 지금 우리가. 그렇긴 한데 뭔지 궁금한데요? 개인의 이해상 관련된 거긴 한데 뭐 우리가 방송윤리심의위원회 뭐 지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참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손목도 아프고 뭐 이래서 그렇게 뭐 나이 드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던 업체를 팔려고 그래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음.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이포인트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 하이포인트. 하이포인트 하면은 뭐 히코리 하이포인트 이 노스캐롤라이나 북쪽에가 유명한 게 바로 가구 산업 아닙니까? 가구 산업. 맞아요. 네. 예,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가구의 수도다, 뭐 가구의 메카 이렇게까지 불렸지만 그 뒤로 약간 중국으로 많이 갔죠. 그 가구 산업이. 그렇지만 가구 산업이 좀 특수 가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알차게 계속 이 지역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이포인트 지역. 그리고 하이포인트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뭐 노스캐나다에서 옛날 철도가 다닐 때 철도가 다니던 중에서 위도상으로 가장 높은 곳이었대요. 여기가 하이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래요? 확실히 가구 산업의 중심지고 또 철도가 이렇게 다니고 있고, 왜 위도가 높은 데까지 철도가 갔겠습니까? 이렇게 뭐 물류가 많으니까 철도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미뤄 볼 때 이 지역이 얼마나 산업적으로 활발한 곳인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조사장이라고 합시다. 이 조사장의 업체가 이 하이포인트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포인트에서는 가구 전시회가 1년에 2번씩 열려요. 아직도 오. 꽤 큽니다. 옛날에는 무지하게 컸었고 네, 유명했잖아요. 2000년도 초반에는 조금 중국으로 모든 물량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었지만 지금 다시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행사가. 그래서 어. 이 조사장의 편의점은 가구 연례 행사장에서 가깝답니다. 이 업체를 아직은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이라는데 내지 않고 일단 저한테 먼저 얘기해 줬어요. 왜? 일단 아는 사람부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의점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러럴이 있고 뭐 음료수도 팔고 담배도 팔고 뭐 그런 거죠. 장소가 좋고.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연 15만 불 이상을 벌 수가 있대요. 연 15만 불 이상을. 오, 예. 그리고 많이 버네요. 예, 편의점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 오시거나 한국에서 오셔서 사업을 좀 생각하시고 싶은 분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잘못된 업체를 샀다가 고생하는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는 정말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모든 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런 거 찾잖아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신경은 덜 쓰고 다 이런 거 찾죠, 사람들이. 비즈니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네. 있을까요, 쉽게?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없죠. 그래서 네. 한두 가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깨끗하고 멋지고 뭐 주 5일만 일하고 가보면 어떻게 돼요? 손해. 매상도 없고 수입도 없어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좀 몸이 힘들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새로 하시는 분은.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누가 팔겠어요, 그런 가게를. 이게 한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극복을 하고 그걸 감수를 하고 요거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이 충분해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하시는 사업 하실 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몸으로 때우든 또 사람을 쓰든 가족이 협심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가게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주 7일을 연다. 그런 게 있어요. 아, 한 7시 일주일 반, 내내 여네요. 예, 저녁 한 음. 9시 반까지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단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일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15만 불 이상 버는데 가게가 내놓은 가격이 18만 불 더하기 인벤토리예요. 그러니까 1년 열심히 일하면 그 가게를 사느라고 쓴 돈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일하면 이제 목돈을 더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이제 5, 6년 뒤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거는 좀 명확한 매상이라든가 풋 트래픽, 그 발걸음, 손님들 발걸음이라든가 로케이션 아주 좋고 이런 것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먹살경제 시간에 아는 분 중심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혹시 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이랑 같이 연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걱정하실 수 있죠. 지금 뭐 내가 가게 사가지고 갔더니 뭐 이거 랜드로드가 뭐 리스 끝난다고 뭐 가격 팍 올리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팔려고 하는 분이 바로 여기에 랜드로드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두 가지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양반이 그 한 15년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그 땅까지 샀구나.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도시에 이 상가 건물까지 샀다는 거는 그냥 그것이 it speaks itself. 아주 뭐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그 내용만 봐도 이미 어. 아주 괜찮구나. 네,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나 봐요. 된다는 걸 그냥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고. 두 번째는 이 주인이 이걸 팔고 나서 새로 들어온 테넌트가 열심히 일하는데 뭐 어렵게 하겠어요? 랜드로드인데 랜드로드는 그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래요. 왜냐면 그래야 더 그 지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프로퍼티 밸류가.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좋은 거죠. 랜드로드가 셀러고, 그러니 생판 모르는 랜드로드한테 가가지고 뭐 계약 연장하고 뭐 갑자기 뭐 렌트비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간 꼭 열어야 되고, 물론 뭐 닫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부가 또 약간 좀 티네이저 이상의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죠. 아니면 그런 가족이 있다든가.
대부분 이게 한인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 머스매들은 절대 부모님 가게 일을 안 도와주더라고. 근데 그래요? 딸내미들은 참 잘 도와줘요. 네, 오. 그게 거의 법칙이에요. 딸내미들은 이상해요. 그 엄마 아빠 하는 일을 참 잘 도와줘요. 뭐 학교 끝나면 가게 가서 뭐 엄마 아빠 도와주고 막 이래. 근데 머스매들은 안 해요.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가게에. 왜 그러지? 좀 도와주지? 이게 무슨 이것도 한번 연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아니, 아들내미들이 도와줘야지. 근데 잘 안 해요. 되게 안 해요. 하여튼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딴 동네도.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족이 많으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돌아가면서 좀 일을 볼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게는 부부만 확실하게 둘이서 일해도 돌아가면서 일하고 스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 한두 분 고용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먹살 경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색하긴 한데 뭐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죠? 태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좋은 정보인데요, 뭐. 예.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새롭게 와가지고 잘못 비즈니스 사가지고 고생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꽤 오래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돈 잃고, 근데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딴 걸 해야 될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잘못 사가지고 뭐 이사에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1년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서 막 속았네 뭐 하면은 그 심적인 그 고생, 아까 들어가는 마당에 나온 그 계속 화가 우라가 아유, 그럼요. 큰일 인생 난다니까요.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병까지 생기고 잘못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소개시켜 주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이 가게예요. 이게 뭐 딱 보면은 뭐 크지도 않지만 아주 적당하죠. 아주 물건 꽉 차 있고 사람들 줄 네. 서 있고 그냥 오늘 찍어 보내라 그런 거예요. 뭐 오늘 바로 찍어서 보냈더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조사장이 열심히 15년간 일해가지고 이런 파킹랏과 업체가 다 있는 이 큰 땅을 또 살 정도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니 이게 이 가게 외부 전경입니다. 해서 하여튼 새로 비즈니스를 원하시거나 이렇게 뭐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건 확실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멱살경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바로 그 조사장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아는 그 부동산 중개인 계시거든요.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일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렌트비 2,000불밖에 안 돼요, 이거. 그리고 하이폰트 정도 되면 학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거기 혹시 가게 스퀘어핏이 어떻게 돼요?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규모의 그 크기의 수입이 정말 얼마가 나오느냐 꾸준하게 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이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이제 그 셀러 조사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살 경제 시간은 아주 속차고 알찬 내용 이렇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